커먼 유가나스 안녕하세요. 전세계 아스날 팬 여러분, 2025년 2월 19일 유튜브 채널 캐스널의 불사조 모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불사조 램지입니다. 유튜브 캐스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환영합니다. 클럽 브리헤가 아탈란타를 5대2 5대2로 이겼고, 벤피카가 모나코를 꺾었네요. 네, 통합 4대3으로 이겼고, 바이에른 뮌헨이 셀틱을 통합 3대2로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랑 관계없는 결과인데 밀란 대 페에노르트가 중요했죠.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오거든요. 페에노르트가 1차전을 1대0으로 이겼는데 2차전을 1대1로 비겨서 페에노르트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로 끝난 건 아니고 내일 이제 PSV하고 유벤투스 경기를 봐야죠. 여기서 올라온 두 팀 가운데 한 팀을 저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일단 AC 밀란은 저희가 못 만나게 됐고 페에노르트가 저희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이 됐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있는 기사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뒤에 좀 읽을 만한 기사를 같이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겔 아지즈인데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옛날엔 머리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뭐냐면 아스날을 떠났는데 떠날 때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조금만 보면은 21세 팀이랑 같이 훈련을 했고 1군하고 같이 훈련을 했고 그래서 벤치에 앉고 경기에 출전하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고 보통은 선수들이 이렇게 떠날 때 선수들과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티셔츠에 사인을 받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거를 받지도 못했고 적합한 안부 인사도 없이 팀을 떠나야 했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조금 기사 전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문을 좀 읽어보지 못했고 이 부분만 좀 공개가 됐습니다. 데일리 AFC 요거 좀 여기는 그냥 기사를 쓰는 데는 아니고 저 기사를 좀 전달해 주는 곳인 것 같은데 요런 내용이 나왔고요. 요 기사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어 본다면은, 아스날이 좀 유소년 선수들을 데리고 있을 때, 지금 저기 사카부터 시작해서, 스미스로우도 있고, 스켈리, 그리고, 은하네리까지 좀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치도 오피 마틴이라든지, 에이든 헤븐처럼, 조금 기회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줘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많고 찰리 파티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포텐셜을 좀 기대를 받았는데 대단한 활약 없이 그냥 떠나보냈죠. 조금 그런 거를 좀 우려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미겔 아지즈 정도면 그래도 1군에 출장한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팀에 좀 이제 좀 인볼브가 됐던 선수인데 좀 아쉬운 이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소년 선수들이 팀에서 좀 데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부상 소식인데요. 루카스 파케타가 지금 훈련을 하는 도중에 약간 발목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브닝 스탠다드 쪽에 돔 스미스 기자가 쓴 것 같고 기사 내용이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살짝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웨스트햄이 저희가 이제 곧 경기를 할 팀이라서 그렇죠. 카를로스 솔레르가 대체 선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정확한 부상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목요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나온다는 것 같은데 파케타가 저희를 상대할 때도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저희가 영입한다는 설도 있었을 정도로 좋은 선수인데 네,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완전히 그냥 하나를 새로 쓸 정도로 좀 부상이 컸던 것 같아요. 네. 훈련에서 이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확실한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파케타가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다른 부상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먼저 좀 보면은 리버풀은 오늘 밤이죠 아마? 날짜를 한번 볼까요? 네. 아스톤 빌라를 상대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성적보다 리버풀 성적이 더 관심이 갈 정도로 지금 중요하죠. 목요일 새벽 4시 반, 내일 아침, 지금 정도면은 내일 아침 방송에는 저희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스톤 빌라를 리버풀이 상대합니다. 빌라 원정이기 때문에 다들 좀 기대를 하고 계시죠?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각포하고 조 고메즈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해요. 각포는 지난 경기에도 벤치에 앉아 있었고, 조 고메즈는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네요. 네, 약간 이제 저희가 겪고 있던 부상 병동을 이제 리버풀도 겪기 시작한 것 같은데, 조 고메즈가 부상이라 그래도 뭐 엄청 큰 타격까지는 아니겠지만, 리버풀도 이제 슬슬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울버햄튼전에서도 전반전은 되게 좋았는데 후반전은 뭐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승점 드랍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메리가 저희를 도와주길 기대해 보고요. 기억나는 선수실 겁니다. 라카제트,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인데 프랑스로 돌아갔죠. 지금 33살인데 153골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리그 앙에서. 그게 전체 리강 역사의 20위 안에 드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하여튼 잘하는 선수였죠. 아스날 와가지고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네. 지금 프랑스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기사 보면 마음은 좋죠. 네. 저희랑 있을 때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확실히 그 좀 리그 수준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라카제트 앞으로도 선수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기 현역에서 생생하게 뛰고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네, 채팅창이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채팅을 띄웠고 오늘은 저기 좀 약간 한번 얼굴 없이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험 삼아서 이모티콘만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좀 보시기에 어떤지 캠을 좀 키는 게 나을지 안 키는 게 나을지 나중에 피드백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어스날님 감사드립니다. 별로 기분 좋은 기사는 아닌데요. 어제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저희가 울버햄튼 전에 이 마이클 올리버 주심이 스켈리를 퇴장시키는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정이었죠. 그래서 선수 이렇게 에워싸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6만 5천 파운드 한 1억 원 정도의 벌금을 의결을 했어요. FA가.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데 이게 되게 큰 벌금이었다고 해요. 보통은 표준 벌금이 2만 파운드 정도인데 좀 큰 벌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FA가 어떤 경위로 벌금을 매긴 건지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스 루이스 스켈리가 퇴장을 받았는데 이게 항소를 받아가지고 그게 퇴장당할 정도의 파울은 아니었다는 거를 저희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경기 출장도 취소가 됐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선수들이 심판을 둘러싼 행동은 그거는 무관하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원래는 이렇게 그렇게 좀 이게 심판을 둘러싼 행동을 했을 때 8만 파운드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6만 5천 파운드로 좀 깎아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상 이게 5번째로 심판을 둘러싼 행동이었고 9명의 선수가 심판 옆에 있었으며 항의가 2분 15초 동안 지속되었고 항의 강도가 강했고 팀버가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황한 것 때문에 또 경고까지 받았죠. 근데 그 뒤에도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짜증나고 아니 판정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금까지 매기는 건 좀 짜증나긴 한데 벌금 내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저희를 그렇게 크게 압박하는 건 아니고 요건 한번 기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선수가 몰려갔을 때 너무 이제 한 2분 15초라는 긴 시간 동안 항의했을 때
그리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됐을 때 이렇게 벌금이 나온다. 요거 정도 그냥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번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좀 약간 확실히 좀 그 마이클 올리버 주심의 판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특히 그 퇴장은 진짜 아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그 유명한 패널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선수는 좀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는 받지만 그 과정에서 좀 아스날에 대해서 좀 너무 불합리한 판정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뉴캐슬이 이제 이삭을 팔 생각이 있다는 기사가 어제 좀 났었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스페인 쪽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마치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라도 하듯이 데일리메일의 크레이그 후프 기자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더라도 뉴캐슬은 이삭을 팔 생각이 없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PSR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썼고, 이런 내용을 에이전트들이랑 선수에게도 전달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경기력에 이제 걱정이 좀 있고 여름에 또 큰 돈을 쓸 생각이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는데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죠. 어제 이제 스페인에서 그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삭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그 스페인에서 나온 기사는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게 되면 한 1억 유로 이상의 돈만 내면은 뉴캐슬이 이삭을 보내주는 걸로 구두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안 팔거나 진짜 비싼 돈을 받고 팔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스날도 이삭을 데리고 오려면 뉴캐슬이 챔스를 못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타이밍이 적절하다면 좀 이렇게 맞춰서 기사를 쓴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뉴캐슬에 대한 이삭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그렇게 안 판다는 기사를 한번 내야겠다, 약간 이런, 약간 뉴캐슬 구단의 입장에서도 입맛에 맞는 기사이기 때문에 크레이그 호프 기자가 아마 북동부를 담당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뉴캐슬 담당인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지금 한번 나왔다. 모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언론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내용이 지금 나왔다. 기대는 아직 접을 필요는 없겠죠. 뉴캐슬에 대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못했을 때 과연 최고의 선수를 안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볼 문제고, 뉴캐슬이 지금 7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토미아스가 긴 시간 동안 부상이었죠.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부상인데 올 시즌에 6분밖에 못 나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무릎 수술을 완료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편지도 적었습니다. 며칠 전에 무릎 수술을 마쳤고 벌써 재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토미아스 축구에 대해서 진심인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기간이 저희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확실히 그렇고 지금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지금 오른쪽 무릎이에요. 지금 아스날에 와서 두 번째 무릎 수술이고, 지금 사미 목벨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은 아마 다음 시즌 시작도 함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2월인데 그 정도면은 이제 한 6개월 이상의 그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계약 기간은 18개월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부상에서 회복된 뒤에도 아스날과 1년 정도는 또 계약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또 아스날의 뎁스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와서 같이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부상이 이력이 너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재계약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아스날이 일단 다음 시즌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고, 이게 토미아스가 있으면은 레프트백과 라이트백 자리에 뎁스를 채워줄 수 있어서 아마 레프트백이나 센터백 자리에서 좀 선수 방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또 메꿔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아스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미아스가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음 시즌에도 초반에는 못 돌아올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올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살짝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기사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 그러셨군요. 아, 이거 가슴이 철렁하셨군요. 오랑지님도. 네. 스털링만 남았다길래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은하네리하고 이제 트로사르가 한순간에 나가리 되는 그런 상황인가. 네. 스털링이 제가 지금 제일 기대를 했던 선수거든요. 사실 베테랑이기도 하고, 지금 아스날에서 보여준 가장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제일 좀 발돋움해야 되는 선수라면 저는 스털링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지난 경기 우리 모두가 봤듯이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했었죠. 네, 그 기사를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 크로스, 우리 아스날에 대해서 책도 쓴 아주 공신력 높은 기자라서 내부에 대한 사정을 좀 알고 있는 기자인데 스털링에 대해서 좀 속사정을 들려줬어요. 자기 커리어 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스털링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고요. 스털링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기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모든 거를 획득했고 트로피를 다 들어올렸고 유로 2021년의 스타였고 피치에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스털링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 보이더라도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커리어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겠죠. 네. 근데 이제 레스터 시티전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지금 스털링이 아직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맞나 모두가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털링을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르테타는 스털링을 다시 예전의 폼으로 돌려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계속 경기를 뛰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카와 마르티넬리가 돌아오기 전인 3월달 내내 우리가 스털링 선발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스털링의 커리어는 사실 2022년에 맨시티를 떠난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재계약 제의까지 받았는데 스털링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첼시에 가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선발에 나설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첼시로 간 뒤에 커리어는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못했고 월드컵에도 나갔는데 더 이상 잉글랜드의 선발 선수는 아니었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확실하게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스털링의 커리어가 꼬이게 된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첼시는 정말 안 좋은 환경이 있었죠. 막 선수가 30명 넘어가지고 라커룸이 너무 공간이 없어서 라커룸에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선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첼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안 좋았고 지난 여름에는 새로운 감독, 마레스카 감독의 플랜에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아르테타는 이것이 전혀 스털링과 계약할 문제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좋은 조건으로 스털링을 데려왔죠. 아르테타는 스털링에 대해서 그때도 확신이 있었다. 네, 이제는 모든 것이 아르테타에 달려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코칭 스태프였고 그래서 스털링이 어떻게 뛰는지 알고 있고 그게 스털링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였죠. 자기를 알고 있는 선수가 감독이라는 점. 하지만 현재 그는 대단히 제한된 시간만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스털링의 자신감은 아마도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락 바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에 와서 아르테타가 자기를 진짜 잘 써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스털링의 자신감이 진짜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스털링의 퍼포먼스를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즌 초반에 스털링이 나왔을 때는 막 엄청 이렇게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대단히 안전한 공을 돌리는 패스, 스퀘어 패스, 세이프 스퀘어 패스만 일삼았다. 스털링이 그때 경기력 자체도 안 좋았다는 거고요. 하지만 레스터 지난 경기에서는
스털링은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He tried everything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Nothing worked. 예. 안타깝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스털링의 모습이 너무너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장에서 진짜 좋은 애티튜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프로다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는 내부 사정일 텐데 스털링이 지금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훈련장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를 감독과 코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네, 스태프들도 스털링을 좋아하고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스털링은 사카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에단 은하네리는 스털링을 looks up, 네, 되게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네리가 이제 훈련장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세트피스나 이런 훈련 같은 걸 할 때 선수들이 뒤에서 박수 쳐주면서 지켜본다고 해요. 근데 그 은하네리가 잘하게 된 것도 이런 스털링이 좋은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다. 좀 이런 거를 이제 함의를 기사에 깔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누구보다도 스털링이 은하네리를 가장 제일 많이 격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좀 흑인 선수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도 스털링이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선수고 그런 것들이 이 사카와 은하네리가 뛰는 거에 있어서도 좋은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 사카도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에 시달렸는지 저희가 저번 유로 때 페널티킥 실축하고 나서 진짜 너무 끔찍한 그 사카에 대한 그 나쁜 말들이 영국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스날 구단에서 사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카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팬들의 성명을 받아가지고 그 편지들을 다 벽에 붙여서 사카를 위로해주는 퍼포먼스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스털링이 되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네,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고 이 세대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스털링의 존재감이 영국 선수들에 대해서 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경기력이겠죠.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어서 고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털링 커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모든 기사를 지금 읽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또 이제 이 존 크루스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이제 모든 기사를 다 읽고 모든 댓글을 다 읽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지금 엉망진창인 선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되게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파괴적인 효과를 지금 스털링에게 지금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털링은 정말 뭐 최근 몇 년 동안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문제는 폼인 거죠. 스털링이 지금 30살이고 지금 한 3년 정도 동안 정기적인 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27살이 되기 전까지 스털링은 네, 리버풀에서 데뷔한 뒤로 469경기를 치를 정도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스털링이 번아웃 된 거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고 열망으로 가득 찬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훈련하는 모습만 봐도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경기가 아니라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레벨은 좋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제 경기 기량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거를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제주스도 부상이고 아스날은 지금 득점을 해야 되고 아스날이 저번에 득점을 했을 때도 근데 이렇게 제주스가 되게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 제주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제주스가 아스날이 득점을 할 때도 제주스가 민망해가지고 같이 축하도 못했대요. 예,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제주스가 크리스마스 전에 어떤 모습인지 다 기억하시죠?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털링이 겪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제주스도 똑같이 겪었던 거고 그런 선수들은 거기서 반등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스가 우리 헤드트릭 가까이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퍼플 패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퍼플 패치가
약간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황금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를 얘기할 때 퍼플 패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주스가 퍼플 패치를 받았던 것처럼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스털링도 반등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존 크로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늙은 선수가 돌아왔고 이제 모든 것은 네,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스털링은 같은 제주스가 겪었던 것처럼 같은 행운을 겪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주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를 반겨준 아스널 팬들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스털링 외에는 다른 대안도 없고 이제는 정말 스털링이 필요합니다. 아스날에. 네, 그런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요 기사는 뭐랄까 정말 그 영국 축구를 오랫동안 취재한 그 존 크로스라는 베테랑 기자가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 약간 뭐 박주영이나 뭐 저기 이동국 같은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너무 지금 팀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발 거기서 좀 반등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애정을 담아가지고 정말 쓴 기사인 것 같아요. 지지해주기 위한 그런 기사를 좀 써준 것 같습니다. 네, 존 크로스의 진심을 담은 기사를 이렇게 읽어드렸고 저희 모두가 뭐 같은 마음이겠죠. 사실 스털링 나오면 너무 못해서 욕은 하지만 지금 스털링 외에 누가 지금 아스널 공격진에서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겠는가 뭐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실 거고 그 마음을 존 크로스 기자가 대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사님 여측근황 들려줬습니다. 북런던 더비 5대0. 네. 남자 팀도 언제나 여자 팀만큼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성적들이고요. 날씨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맑고 쌀쌀한 아침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 뚝. 어제부터 지금 계속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고 쌀쌀하겠다고 하고 바람이 대체로 다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비 예보는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전라권 서부하고 제주도 산지에서만 조금 한 0.1mm 정도 날린다고 하니까 그냥 우산 챙기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서울이 영하 7도, 인천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이런 식이니까 부산도 영하 4도, 제주만 영상 3도예요. 아침 기온이 되게 쌀쌀하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최고 기온도 뭐 부산 6도, 제주 5도, 서울이 1도, 0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 예상. 네. 누리스나님 출근길에 라디오처럼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네 그렇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 뭐 한 경기 보신다면 당연히 그 일단 저기를 보셔야겠죠. 그 리버풀 경기 보셔야겠죠. 저희하고 가장 직결되는 경기니까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신다면 맨시티 레알 얘기하셨는데 무이자님은 저 같으면 이제 저희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은 네, 유벤투스하고 PSV의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꿀잼 경기를 보시려면 역시 맨시티 레알이겠죠. 아주 그냥 박 터지는 경기가 또 펼쳐질 것 같기 때문에 네, 내일 새벽에도 혹시 경기 보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캐스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컴온 유건너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건너스님 리그랑 챔스 둘 다 팔로우 하신다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내일 저희 리그 경기랑 챔스 경기 결과 다 받아들고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